박정수. 그녀는 광숙에게 단순한 장모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외롭게 버텨야 했던 광숙에게 장모 박정수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광숙의 편이 되어준 존재였다. 광숙이 무너질 때마다 다독여 주었고, 광숙이 힘겨울 때마다 등을 밀어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장모가 이제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박정수, 그 죽음은 누가 보아도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뜬금없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모두가 몰랐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장모 박정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남기고 떠난 마지막 흔적, 낡은 수첩 한 권.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단 하나의 문장. 모든 건 마광숙 때문이다. 그 문장은 광숙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왜 장모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 걸까? 평생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그 따뜻한 장모가 마지막 순간엔 왜 광숙을 향해 그런 오해와 원망 섞인 말을 남긴 것일까? 광숙은 생각했다. 혹시 장모의 죽음 또한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동석, 안재욱,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박정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광숙은 알고 있다. 장모가 떠난 빈자리 위에서 누군가는 더 대담해졌고 누군가는 더 잔혹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표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밤 마광숙은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장모 박정수의 영정 앞에서 마광숙은 홀로 눈을 감지 못한 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장모님,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어째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만 반복하며 살아왔을까요? 장례식장의 불빛은 이미 꺼졌고 조문객 하나 남지 않았다. 그 텅 빈 공간을 지키는 건 오직 마광숙 단 한 사람이었다. 찬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마광숙에게 장모 박정수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숙에게 내려진 운명의 사형 선고였다. 이제 누가 그녀의 편이 되어줄까? 누가 그녀의 지난 죄와 오랜 후회, 그리고 비틀어진 인연에 굴레를 덜어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다. 한동석. 그 남자는 결국 끝내 마광숙에게 독이었다. 결혼을 앞두고도 마광숙의 마음 한구석은 마치 빗속에 빠진 돌덩이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박정수가 떠난 이후 한동석은 변했다. 아니, 오히려 진짜 얼굴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언젠가 우리 장모님이라던 그의 말투는 이제는 너희 엄마라는 싸늘한 단어로 변했고, 그가 한때 지었던 따뜻한 미소는 이제 당신도 내 말 좀 들어야지 라는 차가운 명령으로 바뀌어 있었다. 광숙은 알았다. 이 결혼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광숙은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내 인생도 내 결혼도 내 방식대로 끝까지 가보자. 그러나 마광숙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한동석은 이미 더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다. 광숙이 모르는 또 하나의 그림자, 독고탁. 그리고 그 곁을 떠난 친딸 세리. 독고탁은 지금 경찰서 유치장 안에 갇혀 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 끝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군가 교묘하게 조작해 퍼뜨린 영상 하나. 그 영상으로 인해 독고탁은 하루아침에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사람처럼 몰락해버렸다.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사회는 그를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독고탁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다. 핏줄, 그의 친딸 세리조차 그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 장미애가 있었다. 세리의 친모이자 독고탁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 장미애는 지금껏 세리 곁에서 은근히 독고탁을 밀어내왔다. 내 아버지? 믿지 마. 결국 사람은 안 바뀌어. 그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리의 마음을 점점 독고탁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장미애 역시 이 조작된 사건 뒤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했다. 혹은 누군가의 뜻에 따라 세리를 조용히 조종하고 있었던 걸까? 세리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터져나오는 거짓 기사들, 조작된 영상들 앞에서 세리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세리는 독고탁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아니 독고탁 씨, 더는 우리 사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가 겨우 뱉은 한마디는 이랬다. 그래. 결국 피부치도 믿음도 상황 따라 다 바뀌는 거야. 부녀라는 이름조차 이제 무의미해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독고탁은 아직 모른다. 그 조작된 영상 뒤에는 안재욱과 한동석이라는 두 남자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영상은 단순한 흑색 선전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독고탁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었다. 광숙과 독고탁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한 판이었다. 광숙의 결혼, 독고탁의 몰락. 모든 것이 은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커다란 게임이었다. 겉으로는 서로 모르는 척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던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손을 맞잡고 있었다. 이 결혼이 성사되면 그들은 모든 걸 얻게 된다. 돈, 권력, 그리고 박정수의 유산까지.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억울하게 짓밟힌 독고탁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 그 작은 움직임이 곧 거대한 반격이 될지도 모른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장모가 낡은 수첩에 써놓은 글이 아직도 마음을 힘들게 했다. 왜 그렇게 썼을까? 도저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다. 동석 씨,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충격과 불안에 휩싸인 광숙은 낡은 수첩에 써있는 글을 보여주며 한동석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한동석은 피곤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광수가 그냥 다 지나간 일이야. 묻자 이제 마치 그 모든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일 뿐이라는 듯 더 깊이 알려하지 말라는 듯. 그러나 광숙은 알았다. 자신의 직감이 외면하라 해도 이미 마음속 어딘가는 알고 있었다. 장모의 죽음도 독고탁의 몰락도 세리와 범수의 이별도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서로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줄로 연결된 거대한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 한동석, 안재욱.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를 검은 그림자. 누군가가 치밀하게 모든 조각을 짜맞추며 결국 광숙마저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닐까? 이제 진실의 문턱 앞에 선 마광숙. 그녀는 스스로 묻고 있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사랑일까? 아니면 진실일까? 한동석을 향한 믿음, 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연, 그것이 끝내 진실을 덮으려 할 때 광숙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사랑이냐 진실이냐? 광숙은 드디어 칼을 쥐기 시작한다. 박정수의 죽음 이후 광숙은 더 이상 예전의 광숙이 아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직감한 그녀는 비로소 한동석과 안재욱의 뒤를 캐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닫는다. 광숙은 몰래 장모 박정수의 주변 기록을 조사한다. 박정수가 평소 조용히 남겨왔던 거래 내역, 비밀스러운 메모, 은행 통장, 그 속엔 어렴풋이 한 가지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동석과 안재욱이 예전부터 이미 박정수의 유산을 노리고 광숙 곁에 접근했었다는 것.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된 거래였다는 것. 한동석은 여전히 광숙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방심하고 있다. 하지만 광숙은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그녀는 박정수의 오랜 인맥 중 한 사람, 과거 회계 담당이었던 김비서를 찾아가 비밀 장부를 받아낸다. 그 장부 안엔 안재욱과 한동석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광숙은 서서히 조각을 맞춘다. 그 모든 퍼즐의 끝에 독고탁을 함정에 빠뜨린
조작 사건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독고탁. 유치장 안에서 억울하게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도 변수가 찾아온다. 세리. 세리는 어머니 장미애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엄마 아빠 사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미애는 세리를 향해 차갑게 말한다. 넌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세리는 결국 몰래 어머니 장미애의 통화 기록을 빼돌려 독고탁 사건과 연결된 인물을 찾기 시작한다. 그 끝에 장미애가 한동석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잡게 된다. 세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 말한다. 아빠 아니, 이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죄송했어요. 다 엄마가 그 사람들이 뒤에 있었어요. 광숙과 세리. 둘은 각자 다른 길로 파헤치던 진실이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게 된다. 한동석. 그 이름 아래 모든 고통과 억울함, 죽음과 배신이 연결되어 있었다. 광숙과 세리는 드디어 처음으로 진실을 함께 밝히기 위한 연대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다. 안재욱.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광숙과 세리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한 발 앞서 광숙을 덮치려 한다. 광숙이 준비한 비밀장부, 세리가 찾은 증거. 그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광숙을 완전히 무너뜨릴 또 다른 수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 밤 한동석은 광숙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한다. 광숙아, 진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너는 우리 손바닥 아니야. 광숙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본다. 그래, 나 이제 알겠어. 나 이제 내가 준 반지를 빼야겠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역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방송 전 예상 스토리로 제작된 뇌피셜 리뷰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과 감동을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미리 엿보는 상상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